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녹색인데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강된장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은 강된장 만드는 법은 물론 강된장과 비슷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강된장보다 훨씬 강력하게 점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 옵션을 클릭해서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지를 조회를 해보면 뷰 영역부터 이미지, 뉴스, 동영상 등등등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봤더니 이렇게 퐁퐁 뛰는 요 시기에 언론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수민의 반찬에서 강된장 레시피를 공개를 했대요. 나음표 강된장 레시피가 공개됐고 맛있네. 그리고 백종원이 부추 비빔밥과 강된장 레시피를 만들었어 라고 해서 언론에서 뭔가 유명인들이 강된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나 이거 만들어 볼까가 이렇게 뛰어오른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된장의 검색량은 TV 프로그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 배너 광고를 포함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를 중심으로 노출시키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담 강된장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검색량이 퐁퐁퐁 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같이 그래프에서 빨간 동그라미 요 점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집에 오래 머물러야 되니 다담 강된장을 좀 더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뭐 요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강된장 검색했더니 보시면 강된장 만드는 법, 두부 강된장 만드는 법, 우렁 강된장 만드는 법, 강된장 레시피, 만들기, 쌈밥, 비빔밥 요렇게 강된장을 어떻게 만드냐 요리, 레시피와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키워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더욱이 연관 검색어 역시도 거의 어떻게 만드느냐 요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물론 직접 노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레시피가 아닌 경우는 좀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강된장을 좀 벗어나서 간단한 요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요리 컨셉으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서 쭉 봤더니 대부분 게시글에서 레시피가 나오고 있고요. 다담 강된장을 검색했을 때는 보시면 간단하다, 빠르다, 망하지 않는다, 맛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담 강된장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된장 관련 키워드는 대부분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약간 여기와 결을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은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에서는 완성된 된장을 파는데요. 강된장의 경우는 거의 오픈마켓 종합몰들이 많이 있고요. 다담 강된장 검색했을 때도 오픈마켓 종합몰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다담 강된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딱히 눈에 띄는 브랜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네이버 쇼핑을 봤을 때는 물론 다담 강된장이 절대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지만 전빵 아저씨 칼칼한 강된장부터 해서 정옥 보리밥에 비벼 먹는 맛있는 우렁 강된장 이런 것도 있고요. 강된장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여기는 전빵 아저씨가 안 올라오고 왜 여기 와 있을까? 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봤을 때 검색 광고는 너무 비싸니까 효율이 안 나오니까 여기 쉽게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 쇼핑은 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의 생각에는 검색 광고에 못 들어가고 네이버 쇼핑에 쇼핑 광고로 들어간 이 전빵 아저씨는 돈 때문이다. 강된장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뷰의 게시글을 봤는데요. 요거는 어디서 봤느냐? 제가 블랙키위에서 홍대 맛집을 검색을 해서 스크롤 내려보면은 뷰탭 탑7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렇게 제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요렇게 한번 봤는데 강된장과 두부, 양배추, 우렁쌈, 참치, 청국
초식장, 저녁 반찬, 뭐 요렇게 뭔가 강된장과 조합된 요런 제목들이 많았고요. 본문 포스팅을 봤을 때는 진짜 간단하다, 5분이면 된다, 맛있다, 안 망한다, 쉽다, 뭐 요런 내용들이 주로 강된장의 컨텐츠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자취할 때 고추 참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3분 카레 많이 먹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만들어 먹는 요런 느낌, 아예 남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강된장이 속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대충 만들어도 맛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컨텐츠를 구성하는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충 내용들을 봤을 때는 재료와 함께 강된장을 요리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 이것만 넣으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라고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단 모집,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어떤 업체가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는 체험단 업체 중에 비교적 큰 업체인 요 레뷰를 활용하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거 클릭하면 좀 찾기 힘들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www.review.net.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업체들이 블로그를 모집하거나 하고 있거나 종료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제가 가습기 검색을 했더니 발뮤다부터 여러 가지 가습기들이 레뷰를 통해서 체험단을 운영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당 강된장을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갔더니 비로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담 간편 집밥 요리 2종 신제품 체험단 모집이라고 해서 CJ에서는 독특하게 이런 체험단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뭐 50명, 10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인데요, 요거는 어디서 너 찾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검색 엔진에서 해시태그랩 들어가서 해시태그를 넣고 분석을 해보면 딴 거는 뭐 딱히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연관 태그 트리,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관 태그,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된장의 경우는 대충 봤을 때 밀키트나 집밥이나 반찬에 비해서 쓸만한 해시태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또 주부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레시피를 많이 찾기 때문에 네이버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의 활성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강된장보다는 강된장을 구매하기 위한 대상으로 해시태그를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강된장은 뭐 기본적으로 써야겠지만 뭐 여기서 큰 효과들보다는 뭐 밀키트나 집밥이나 반찬이나 맞벌이 부부라던가 홈쿡이라던가 요런 강된장을 뭔가 꾸며줄 수 있고,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20대 30대 여성 자취생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관심도는 확연하게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보다 낮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랩에서 봤던 관련 태그들을 봤을 때는 집밥, 반찬, 밀키트 요런 쪽에서 나오는 해시태그들이 좀 더 강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된장과 직접 연관도가 있는 키워드를 봤더니 우렁 강된장, 우엉 잎쌈, 견과류, 쌈장, 호박 잎찜 뭐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밥이라던가 반찬이라던가 밀키트, 그러니까 직접 강된장을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구매할 사람들이 보는 이런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된장 했더니 이렇게 우리 맛있게 먹었어요. 우와, 실제로 이렇게 먹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라고 해서 진짜 엄청나네요. 이런 자랑하는 이런 글들이 많았고요. 다담 강된장 했을 때는 우리 이렇게 먹었어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이한 건 협찬받은 글들은 많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스타그램이 뭔가 뜨거운 전장이 될 수는 없다, 뜨거운 전장은 네이버더라, 이렇게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3분 카레나 고추 참치처럼 그냥 해서 바로 먹어, 요렇게 하면
하면 실제로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족이 먹는데, 내 남편, 내 아이가 먹는데 내가 이렇게 대충 요리해서 줘도 되나? 라는 죄책감을 좀 죽이기 위해서 너 이 강된장 넣고 그리고 요렇게 넣기만 하면 맛있어져. 너도 요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지고 우리는 맛있는 완성된 강된장을 너에게 팔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요런 컨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핵심은 여기에 요 정도만 넣으면 너는 굉장히 훌륭한 요리사야, 요런 느낌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강된장 관련돼서 마케팅 관련 게시글들은 네이버가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중심으로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지고 노출에 영향이 있는 전장이다, 싸움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뭐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노리시는 거, 그러니까 엄청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인스타그램 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된장 관련 키워드들은 대부분 요리를 직접 하시는 이런 분들이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된장 관련돼서 다양한 키워드, 특히 레시피 관련된 키워드는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요리하기 좀 부담스러워, 어려워, 좀 겁이 나, 요런 분들, 아니면 좀 대충해서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없을까? 요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강된장을 직접적으로 타겟하기보다는 쉽고 빠르고 맛있고 간단한 요리를 찾는 고객층, 뭐 예를 들면 20대 후반 여성, 맞벌이, 신혼부부 등등등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들이 왠지 많이 가입돼 있을 것 같은 뭐 맘스올릭이라던가 레몬테라스, 그리고 각각의 지역 카페, 요런 데 DB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해보면 어떨까, 요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강된장의 검색량은 거의 대부분 TV 때문에 벌어집니다. TV에서 강된장 레시피가 나왔다 그러면 검색량이 막 올라가고, TV에서 강된장 안 다룬다 그러면 쭉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극명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된장이 어떤 TV에 나온다 라고 하면 나도 배너 광고부터 인스타그램 광고 막 뿌리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광고는 뭐 그냥 적절한 키워드에서 노출시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등, 그리고 후기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된장 분석 한번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